아, 겨울 강추위만큼이나 네. 국회가 아주 꽁꽁 얼어붙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국회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거에 대한 그 강한 불만들이 남아 있는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 원내 지도가 공석 상태입니다. 아마 그 내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선출된 이후에 여야 간의 협의가 더 이루어질 텐데 현재 12월 11일부터 23일까지 국회 소집에만 합의해 놓고 의사일정이라던가 즉 의사일정의 본회의를 언제 하고 네. 그 전에 상임위원회라던가 법사위원회를 언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전혀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정당들은 국정원법과 공수처 설치,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일정하게 공유되는 지점이 있는데 이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자유한국당이 빠진 그 임시국회 소집은 실질적으로 임시국회 합의는 실제로 어렵지 않는 게 있는가. 그러니까 예산안은 과반수 의결로 표결이 가능하지만 아시다시피 법안은 상임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또 상임위원회 상원이라고 할 수 있는 법사위원회에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돼야 되기 때문에 네. 그 관문이 훨씬 더 치열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상임위부터 부결시키고 반대한다라면 신속 처리 의결 안건이 되기 위해서는 180석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 상황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사실상 2주간의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그 법률안 합의가 네. 쉽지 않은 것만은 사실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 근데 자유한국당이 네. 마냥 반대만 하는 게 능사이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왜 예산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당에게 그 호남 KTX 무한공항까지 연장선을 합의하면서 과반 의석 확보를 위한 그 국민의당 민주당과 연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두 가지 자유한국당이 풀어야 되는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인해서 국정원법 개혁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습니다. 또 하나는 검찰 개혁에 따라서 개혁 요구에 따라서 공수처 법안의 신설에 대한 요구가 대단히 높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마냥 반대만 할 수 없다는 것. 또 하나는 선거구제 개편에 국민의당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거구제 개편을 매개로 해서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그리고 무소속 등이 연대할 경우에 현재 178에서 180석 즉 신속 처리 법안에 육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번 국회에 되지 않는다면 2월 국회에서 패스트 처리 법안, 신속 처리 법안으로 만약에 180석을 확보할 가능성은 매우 높은데 자유한국당이 마냥 반대만 하고 있다가 야권 내 원내 지도부에 대한 지도력을 상실한다라면 제가 볼 때는 330일 이후에 국정원법, 공수처법, 선거구제 개편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 점 유념해야 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도 원내 전략 마련에 나서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안철수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네. 통합 그리고 호남계 대표자인 박지원 전 대표가 이에 반대하는 반통합 이 두 가지가 직접적으로 부딪힌 사건이 어제 김대중 전 대통령 추모 마라톤 대회였는데요. 발단은 박주원 전 최고위원이 DJ 비자금에 조성하는데 100억의 CD로 조성했다라고 하는 의혹을 네네. 자유한국당 측이 구한나라당에다 전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박주원 전 최고의 개인적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세력이 부도덕하다라고 하는 문제로 비화됨에 따라서 통합론이 호남에서 결정적인 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국면에 처한 겁니다. 따라서 안철수 대표가 이 호남의 통합에 대한 반대하는 여론에 직면하는 것을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바른정당과 통합을 추진할 경우에는 네. 자칫 현재에 있어서의 심리적 분당 상태가 실질적 분당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게 어제 물리적 충돌로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안철수 대표의 통합 드라이브를 어떻게 걸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지점이고 어제 그 문제점이 바로 표출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네. 듭니다. 그 말씀하 진실은 이제 고발이 되었기 때문에 네.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텐데 한 가지 재미난 것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이 사건이 보도되자마자 당사자의 소명도 듣기 전에 먼저 국회의원 최고위원 연석회의에서 이 박주원 전 최고위원을 당원권 정지와 최고위원회에서 강제적 사퇴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네. 이것만으로도 이것이 갖는 중요성도 있겠지만 일말의 국민들은 이것이 일말의 진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냐. 그래서 이 파문을 스스로 차단하기 위해서 박주원 최고에게 소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냐라고 해서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를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호남에서는 어찌됐든 박주원 최고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박지원 전 최고위원이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으로서 통합에 대한 강한 그 전도사 역할을 했다는 점입니다. 네네. 따라서 통합주의자들이 전체적으로의 도덕성이 상실되는 그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호남에서만큼은 최소한 안철수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론이 결정적인 걸림돌로 지금 박지원 최고가 작용하고 있다. 이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통합 추진에 상당히 좀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셨는데 그렇다면은 분당 가능성까지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뭐 이미 박지원 최고 사건이 나면서 땅하고 분당의 신호탄이 쏘아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국민의당 내에 있는 그 비례대표 의원들에 네. 대한 처리 문제입니다. 아마 합의이혼, 즉 비례대표 의원들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그 국민의당에 잔류하거나를 출당을 통해서 그 자유권을 주게 된다라면 아마도 호남계 통합을 반대하는 호남계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이 20석이 넘는 교섭단체 확보가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네. 아마 통합 반대에 대한 탄력이 붙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이 비례대표 의원 처리를 끝까지 당 대표의 권한을 갖고 있는다라면 네. 아마 비례대표 의원들이 그 탈당할 경우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일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네네. 따라서 바른 정당과의 통합 문제가 국민의당의 수가 늘어나냐 아니면 줄어든 채 중통합으로 그치는가에 달려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비례대표 처리 문제에 대해서 향후에 통합과 통합 반대 측들이 물밑 교섭에 나서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서울시장으로 거론되는 분만 보더라도 네. 다 현역 의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박원순 현재 시장을 제외하고서는 박영선, 민병도, 전현희, 우상호, 이인영 다들 서울의 그 현직 의원들이고요. 경기지사에도 그 이재명 성남시장 말고도 전해철 의원도 현역 의원이고 경남에는 민홍철 의원, 김경수 의원 등등 현역 의원들이 후보군으로 많이 거론되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 실제로 의원직을 출마할 경우에 네. 재보궐선거에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빛 좋은 개살구가 되기 쉽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 민주당에서는 경선에서는 의원직을 유지한 채 경선할 가능성이 많고요. 네네. 그리고 대신에 국회의원 재보선과 그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러야 되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이 높은 곳에 선택과 집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를 들면 대구 경북 지역은 아무리 그 탄핵의 열기가 높아도 친박의 본거지이기 때문에 김부겸 그 장관이 그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시장지에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오히려 김부겸 의원 대신에 그 현직 의원이 아닌 사람을 대타로 찾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다만 부산 경남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현재 그 여소야대 예전에 그 친야당 성향이 가지고 있는 개혁 성향이 돌아오기 때문에 아마 부산 경남 지역 선거에서 집중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아마 승리 가능성이 높은 곳에 선택과 집중을 한다라면 현직 의원이 의원직을 던지고 단체장에 그 출마하는 것들은 최대한 막아나가면서 네. 일당의 위치를 유지하면서 지방선거 전략을 구사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